첫 번째 경기 울산 현대 대 제주 SK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산은 개막전에서 승격팀인 안양에 패했다. 그러나 우승권 팀으로 평가받는 대전과 현대가 라이벌인 전북 상대로 연승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아챔에서 충격적인 탈락을 당했고 리그 개막전 패배로 인해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빠르게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고 이제 리그 선두 등극을 노리고 있다. 주민규가 떠난 공백을 메우는 허유를 비롯해 엄원상과 라카바가 홈에서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제주는 개막전 승리 이후 두 경기에서 승점 1점을 따내는데 그쳤다. 김천 상대로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역전패했고 강원 원정에서도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나 강점이 있는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으로 승리를 노리고 원정에서는 수비 위주로 나서기에 승점 1점을 가져온 게 아쉬운 건 아니다. 이 경기에서도 유인수와 이건희 등 활동량에 강점이 있는 공격수들을 앞세워 압박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울산의 승리를 본다. 제주는 징계 중인 센터백 임채민의 공백이 있다. 장민규와 송주훈 등이 최종 수비로 나설 텐데 엄원상과 라카마, 윤재석 등의 측면 돌파에 고전할 것이다. 상대 중원의 거센 압박을 이겨낼 보야니치와 김민혁의 중원이 있고 라카바와 엄원상이 공격을 주도할 울산이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서울 이랜드 대 수원 삼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랜드는 연승에 도전한 홈 경기에서 전남과 무승부를 기록했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출전한 아이데일의 선제골이 터지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3분 만에 동점골을 허용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아이데일과 페드리뇨, 에올레르 등 김도균 감독이 의욕적으로 영입한 선수들이 시즌 시작과 동시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서재민이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기에 승격 후보로 손색 없는 모습이다. 베테랑 센터백인 오스마르가 건강하게 풀타임을 소화하는 점도 인상적이다. 수원은 직전 원정 경기에서 인천에 패했다. 상대의 퇴장으로 인해 생긴 수적 우세가 5분 만이 이기재의 퇴장으로 지워졌고 전반 막판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핸드볼을 저지른 권완규가 퇴장당하며 완벽하게 경기의 주도권을 넘겨줬다. 패한 것도 아쉽지만 수비 라인의 주축 2명이 징계로 인한 결장이 확정됐기에 전력 누수가 크다. 이랜드의 승리를 본다. 수원은 이기재와 권완규가 빠진 자리에 한호강과 이상민 등이 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주전 수비수 2명이 빠진 여파는 작지 않다. 또 일류첸코의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에올레르와 아이데일이 수원 수비를 공략할 이랜드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천안 시티즌 대 충남 아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천안은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다 잡은 승리를 놓치고 말았다. 최종 수비인 강영훈의 선제골이 나오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교체로 들어온 이지훈의 퇴장 이후 생긴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홈 연전으로 시작한 이번 시즌이기에 초반 승점을 따내며 순위 경쟁에 나서려 했는데 출발이 좋지 못하다. 그래도 팀에 새로 합류한 이종성과 이정협 등 베테랑들이 팀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하다. 아산은 직전 경기에서 화성 상대로 승리를 놓쳤다. 전반 인저리 타임에 김정현의 선제골이 터지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후반 41분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개막을 원정 연전으로 시작했기에 승점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출발은 다소 아쉽다. 그래도 강민규와 김종민, 데니손 등 배성재 감독이 기대하는 공격진이 나름 시너지를 내고 있고 이양민이 빠른 발로 상대 측면을 공략 중이다. 아산의 승리를 본다. 천안이 선수단에 좋은 베테랑을 대거 포함시키며 이번 시즌을 준비했지만 아직은 경기력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홈 경기에서 홈의 이점도 크지 않다. 손준호와 박세직 등 정상급 베테랑 볼란치 듀오가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강민규와 이양민이 측면 돌파로 데니손에게 기회를 제공할 아산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전북현대 대 강원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북은 직전 경기에서 라이벌인 울산에 패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중원을 두텁게 하고 나선 울산의 분위기를 내줬고 후반 보야니치에게 원더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박진석과 김영빈, 김태환 등이 나선 최종 수비가 쉽게 공간을 주진 않았지만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연패를 피하고 승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강원은 개막전 패배 이후 나선 홈 연전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며 중위권 순위를 유지 중이다. 포항 상대로는 승리했고 제주전에서는 상대의 끈질긴 수비 축구에 1점을 따냈다. 그래도 지난 시즌 팀을 리그 준우승으로 이끈 윤정환 감독과 양민혁이 팀을 떠난 걸 감안하면 시즌 출발은 나쁘지 않다. 전북의 승리를 본다. 강원은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가브리엘을 비롯해 이상원과 강준혁 등이 역습으로 기회를 볼 것이다. 그러나 기대했던 김강국과 김동현 등의 중원 경기력 기복이 있다. 한국영과 이영재가 중원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고 이승우와 송민규, 권창훈 등이 좋은 시너지를 내며 콤파뉴에게 찬스를 제공할 전북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성남FC 대 인천 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성남은 화성전 승리에 이어 난적 청주 상대로도 승점 추가에 성공했다. 불과 3시즌 전 K리그 팀이었지만 강등당한 이후 부진한 성적에 그쳤는데 이번 시즌은 출발이 준수하다. 센터백인 베니시오와 중앙 미드필더인 사무엘, 스트라이커 후이즈로 이어지는 척추 라인이 안정적인데다 정승용과 김정환 등 상대 측면의 스피드로 부수 선수들도 있다. 인천은 지난 라운드에서 승격을 두고 시즌 내내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 수원을 제압했다. 전반 중반 볼란치 문지환의 퇴장으로 인해 생긴 수적 열세가 있었는데 상대가 그 후 2명이 퇴장당하며 외려 수적 우세를 가져갔다. 2경기 연속골을 터트린 무고사가 존재감을 다시 보여줬고 교체로 들어온 김성민이 경기에 세기를 박았다. 인천의 승리를 본다. 문지환이 징계로 나서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이명주와 김도혁 등 베테랑 볼란치 듀오가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베니시오의 집중 견제에도 무고사가 팀 공격을 이끌 수 있고 제르소와 김성민이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인천이 승리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